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자, 2번을 보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면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문제가 되죠.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면 307조든 307조 1항이든 2항이든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평가 저하가 됐을 때 명예전체 307조 1항이든 2항이든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죠. 3번에서 키워드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것이지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되었다면 게시판에 게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부가 되었고 확정 여부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310조의 위법성이 조각되지를 않습니다. X. 자, 4번을 보면 집단 표시에 따른 묘욕죄인데요. 자, 밑에 보면 구성원 수가 적다. 그리고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개별 구성원입니다.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면 집단 자체에 대한 모욕은 되지 않습니다. X. 자, 23번 가죠. 자, 경미출방해죄인데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보면 공적, 사적, 경제 주체의 임의 선택이라 했습니다. 임의 선택이 뭐죠? 수의 계약을 말합니다. 자,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자, 입찰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입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했다 할지라도 입찰 방해죄가 되지는 않겠죠. X. 자, 2번을 보면 가격을 합의했죠. 자, 밑에도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담합을 했죠. 라고 했을 때 입찰 방해죄가 되겠죠. 자, 밑에 보면 업체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격 자체를 합의하면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찰 방해죄가 됩니다. 자, 3번도 많이 나왔죠. 보면 지금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 실제로는 단독 입찰인데 뭐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죠. 여기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무모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말은 좋은데 단독 입찰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정해서 들어갔다면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됩니다. 자,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할지라도 밑에 보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을 때는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담합금이 수수가 되었다는 것은 경매 입찰 방해죄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주거 침입죄를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전부 다 중요한 A급 판례들입니다. 보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을 보죠.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한 주차장에 대한 출입 금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외부인은 일부 입주자의 승낙을 받고서 단지한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일부 입주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외부인은 차 세차 해주는 분들이 있죠. 차 세차 하시는 분이고 일부 입주자는 그 외부인과 월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월차 때문에 외부인은 그 일부 입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들어오지 말라. 뭐 스팀 세차이죠. 스팀 세차. 그 TV를 보니까 TV 뉴스에 나왔어요. 스팀 세차를 하다가 그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뉴스로 보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TV 뉴스를 보고
우리는 이제 언제부터 외부인 그 월 스팀 세차 이거 안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출입 금지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팀 세차 하는 분이 일부 입주자 등록을 받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소송까지 갔는데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기서 일부 입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서 조각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뭐냐면 그 공동주택에 대한 주요 사항 결정은 일부 입주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회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부 외부인이 그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거침입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25번 가보죠. 자, 친족 상도례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직계혈족이죠. 직계혈족은 동거 불문하고 형이 필요적 면제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필요적 면제라고 쓰시고. 자, 2번 가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인 물건으로 알고 절취를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아버지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됩니까? 적용되죠. X. 즉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그 친족관계는 고의 인식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아버지 물건이었다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면 절취하였는데 라고 해서 절도사건입니다. 절도사건. 지문을 보면 B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B가 누구냐? 그 반지는 B가 갑의 누나로서 혼인해서 따로 사는 C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절도사건이라 했습니다. 절도사건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려면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모두 친족관계가 있을 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문을 읽다 보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 갑이라는 자가 요 C죠, C. 요 C는 혼인해서 따라 사는 C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갑과 C는 친족관계인데 요 갑과 B는 친족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C하고만 친족이지 갑이 B하고는 친족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도죄 관계에서는 양자 모두 친족관계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C만 친족이고 B는 친족이 아니라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제해야 한다는 부분은 틀린 겁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읽어보면 보관하던 중 임의 처분했다 이런 말 나오는데 횡령죄 부분이죠. 횡령죄도 절도죄하고 똑같죠. 점유자하고 소유자와 위탁자, 쌍방 모두 다 친족관계가 있을 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소유자 B로부터 요 B 아들 갑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요 A하고 요 B는 친족이 아닙니다. 친족이 아니고 그래서 친족 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2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이죠. 2번도 최근에 몇 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단골로 나왔던 옛날에는 출제가 안 되었는데 3년 전부터 이 2번 판례도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도담보 채권자인 갑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을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가만히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뭘 주었나요? 뭘 줬어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했으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죠. 청구권을 양도한 겁니다. 그렇죠? 목적물 그 자체를 준 게 아니라 목적물은 저기 지금 채무자한테 가 있잖아요. 양도담보 설정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은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서 목적물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반환 청구권, 이 청구권입니다. 채권이죠, 채권. 이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죠. 근데 민법에서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구권을 판 것이죠, 을에게. 자, 그래서 을에게 팔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을이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다면 취거하는 것이 절도가 됩니까? 을이 소유자라니까요, 소유자. 소유자가 된 거라니까요. 소유권을 양도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을이 그 목적물을 채무자로부터 취거했다면 갑은 절도죄가 된다? 안 되죠. 을은 결국 자기 소유물을 가져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을은 절도가 되지 않고 갑도 그 죄의 간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이 절도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을 자체가 절도가 안 되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것도 보시고. 자, 27번을 가봅니다.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자, 다른 질문 봅니다. 자, 갑이 피해자 A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했다. 사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사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기죄는 편취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처분행위가 있나요? 지금 보세요. 피해자 A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A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까지 봤을 때 을이 갑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준다는 처분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보관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2번 가보죠. 자, 수탁자 그랬는데 수탁자는 대외적 처분권자가 되죠.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 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는 거죠. 이건 유효한 겁니다. 그쵸? 처분권자가 팔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쵸? 넘겨줬죠? 그 사실을 명의신탁 사실을 을에게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한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가 안 되죠. 소유권 넘겨줬다면서요. 그쵸? 넘겨주지 않고 먹튀를 해버리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등기까지 맞춰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3자가 손해가 나지 않아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3번 보죠. 자,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당 직원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은행장은 피기망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여기서 피기망자가 누굽니까? 대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출을 승인 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직원이 결정합니까? 은행장이 결정합니까? 은행장 직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출 같은 경우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장이 피기망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없다 틀렸고 사기죄가 됩니다. X 하시고. 그래서 용도를 속여서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잖아요.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하는데 그래서 1억 대출받았다 칩시다. 그 1억을 뭐 아파트, 공공아파트, 뭐 LH라든지 SH 그 아파트 들어갈 때 써야 하는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뭐 주식을 샀다든지 빌딩을 샀다든지 땅을 샀다든지 딴 데로 썼다는 거예요. 딴 데로.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직원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사기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직원이 알았다 하고 있지만 직원이 알았으면 사기죄가 안 되는 겁니까? 결재권자가 지금 은행장인데. 그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번 가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정답은 4번이죠. 자, 4번을 보면 여기서 유한회사가 있고 대표사원이 있는데 이 유한회사와 대표사원은 별개입니다. 별개의 인격체가 되죠. 그래서 이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개인 용도로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었으니까 죄가 되지 않겠다 했지만
다른 사원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회사와 이 사원은 별개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용도로 썼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29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자, 이 비트코인 나오죠? 가상화폐 나옵니다. 자, 알 수 없는 경위로 자기 가상 지갑에 비트코인이 들어온 거예요. 비트코인은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고 코인 종류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 코인 어떤 코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자가 이 자기 가상 지갑에 들어오는 이 코인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임죄가 될 수가 있을까? 배임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경위로 자기 지갑에 들어왔다. 여기 알 수 없는 경우로 자기 지갑에 들어봤다. 이것만 갖고서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횡령죄는 될까? 횡령죄가 안 되니까 배임죄로 온 거란 말이죠. 이 가상화폐는 재물이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으로 보죠.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재물일 때 횡령이 되는 것인데 이건 이익이라서 횡령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검사가 배임죄로 기소했는데 배임죄도 안 된다는 거죠.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총론교재 가면 그 몰수 투징 나오죠. 형벌의 종류에서. 근데 이 비트코인은 뭐다?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된다 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무형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가 뺏어갈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배임이 안 되지만 몰수는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30번 가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자, 다른 질문 보면 작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다 할지라도 국제사법의 규정에 쫓아 정하여지는 중과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형법을 이게 아니고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가보면 자,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그 불사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A가 소유자, 물건의 소유자, 여기서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쵸? 이 사람이 시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계를 훔쳐왔다는 거죠. 절도가 됩니다. 절도범입니다. 본범이 되는 거죠. 자, 이놈이 C라는 작물범에게 보관 의뢰를 했어요. 야, 너 이거 좀 맡아줄래? 알았어, 맡아줄게. 작물 보관죄가 되는 거죠. 보관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작물압이죠. 작물범입니다. 그쵸? 자,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 물건을 D라는 자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임의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의처분한 부분은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돼? 불사가 되는 거예요.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보관죄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서 별도로 횡령이 되지 않고 불사가 되는데, 자, 이 D라는 자가 이게 작물임을 알고 내가 구입했다는 겁니다. 뭐가 돼? 작물 취득이 되는 거죠. 야는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작물 취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디주체익이 뭐가 된다? 작물 취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작물이 되려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재산죄에 의해서 영득한 물건인지 어느 범죄에 의해서 영득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됨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죄, 재산범이고 영득범이다. 그럴 정도면 됩니다. 어느 범죄인지, 절도, 강도 어느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됐고. 자, 31번 교통방해죄를 가봅니다.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31번까지만 할게요. 자, 1번을 보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일시 지름길로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 공토로 놔두었는데 일시 지름길로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일반 공중의 내방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이건 뭐다? 육로가 아닌 거예요. 육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방해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자, 2번을 가보면 지금 통행 불가능이 나오고 지금 일시적 방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권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통행 불가능한 부분과 일시 통행 방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교통방해죄가 될까? 아닙니다. 이것만 됩니다. 요 통행 방해만 이것만 일반 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이지 일시적 방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교통방해죄 한다면 틀려요. 뭐가 빠졌어요? 전자죠.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는데 이 전자만, 이 부분만 교통방해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3번 가보면 자,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그랬네요.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교통방해죄가 된다. 틀렸죠? 모두가 아니라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한 자, 그 자만 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자에게 공모 형태로, 공동정범 형태로 가담한 자이거나 그랬을 때 되는 것이지 모두 다 당연히 죄가 된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